운인삼행리 149화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운세 정화일간 편입니다. 내용 이어가기 전에 댓글로 해설 요청한 사주가 있어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91년 4월 15일 양력 신민년 임술월 을묘일 신사시 여성. 4월 양력이면 임술월이 아니라 임진월이겠죠. 1번 다음 대운전 대비할 것이 있을까요? 맞춤법 띄어쓰기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대운전에 대비할 것이 있을까요? 다소 막연한 얘기죠.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갑자기 하고 싶어서 주방으로 취업하려고 일하는데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번 다닌다면 직급 상승이 가능한지도 알 수 있나요? 점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인지 2년 뒤에 제가 점장하라는데 가능할까요? 4번도 있네요. 최근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주식 공부나 개명 의지 등 100만원, 200만원 이상 결제가 많아짐. 다음 대운을 위해서 좋게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대운 전 문제가 생기려고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갑진년 대비해서 갑목 같은 능력자인 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 행동인지 돈 쓴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왜 상담은 정식으로 안 하십니까? 명리는 공짜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시는 의뢰를 제가 성심성의껏 하면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거라도 하나 전화로 전화번호 다 있는데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제가 뭐 명리한다고 뭐 쌍화탕 뭐 미숫가루 뭐 꿀물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하고 샌드위치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어쨌든 해설해 드릴게요. 진월 을묘생입니다. 아이고, 내가 뚝심 있죠. 고집도 있습니다.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일주 중에 하나죠. 을묘일주. 돈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제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편제도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인묘진 방합을 짜면서 정제를 벌어야 될 거냐? 해묘미 삼합, 이 비즈니스, 해묘미 비겁 비즈니스로 연결하여 이 미토를 추구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고, 이 대운의 을미라는 백호들과 만나면서 이 미토가 가동되니, 해묘미의 삼합을 쓰고자 하는 사주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정제월에 태어났는데, 인성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 제격패인이죠. 이게 임수라고 하는 지식, 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임수가 진토에 임묘하죠. 이 신금도 진토에 임묘합니다. 이 진토 시장에서 놀면 직업도 이 직업과 연결되는 살인상생으로 연결되는 문서 이 연결성도 임묘를 해버려요. 그래서 진토보다는 묘미, 해묘미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젊을 때는 이제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직장이 계속 바뀌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한다고 사람이 되나요? 이게 이제 돈벌이도 미토 돈벌이, 진토 돈벌이 하면서 내가 다니던 회사 혹은 직장 알바 이런 것도 자주 바뀌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또 이 공부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이 공부 에너지가 이렇게 임묘가 되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제극인이 걸려서 근데 정인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임묘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쪽하고는 인연이 좀 적다. 운의 흐름도 그렇죠. 이게 이제 비겁들과 사움이 이렇게 짜면서 몸을 움직이는 몸이 강하니까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겠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재생살, 살인소통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음이 대운으로 식상운으로 흐르고 그러면 이제 임수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힘에 겹죠. 버겁습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근이 없는 상태고 이제 무력해짐으로, 그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이런 것이 이 정인이라고 하는 공부 에너지를 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사주 이런 쪽으로는 잘 선택하시는 거고요. 구조 자체가 또 어때요? 이렇게 비겁들과 함께 사오미라고 하는 몸, 재능, 기술, 재주를 쓰면서 돈을 버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진사, 사오미 이런 형태고, 내가 온몸으로 또 돈을 합해오는 그런 에너지 조합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 몸을 쓴 건 굉장히 좋다. 지장간에서 사중경금으로 진중을목, 미중을목, 묘목 이렇게 금극목을 하면서 이제 비견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면서 불에 달궈진 장생받는 경금으로 오행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극목, 살성이 있네. 살성이 있죠, 신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관적 재주 기술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금극목의 활인성을 요리 이런 쪽으로 쓰는 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상관합살이 되죠. 또한 이제 이 의미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사오미로 연결이 되면 나도 이 사중경금을 드러내요. 책임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나이 들고 그러면 내 가게를 갖게 되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방으로 취업하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요리 이런 쪽으로는 계속 키워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화가 37대운부터 어때요?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자격 가지고 식상 페인이 되죠. 상관 페인, 식신 페인이 되어서 내가 사회에서 익힌 노하우, 지식, 자격, 획득한 자격을 써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관을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금이 근이 강해지고 묘신합 이렇게 되니까 묘유충 그런 사유합으로 또 이렇게 해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사신합형 사유합 이렇게 연결된 내 회사에서 내 재능을 드러내요. 내 일을 드러내요. 상관합살, 식신제사를 하니까 내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고 이 자격에 근거하여 일하는 거니 이제 요리 이런 쪽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2년 뒤에 제가 점장하라는데 2년 보면 이제 이 병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 신금은 점장은 왜냐면 보세요. 이거 이제 회사고 이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단 이 책임감이 똑같은 에너지로 나한테 이제 오는데 이게 사오미로 되어서 일종의 이제 식상 방합을 짜는 거죠. 같은 식구로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정인을 점정하러 보면 내가 가진 이 결재권, 인성을 너한테 줄게. 네가 사오미로 해서 네가 한번 시작해봐. 그런 형태로 사오미가 되고 이 병화가 떠서 병신합하는 요 운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특히 을미 백호대운에 갑진 백호를 만나니 이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지어서 이 친구들 갑진하고는 임묘진 방합을 짜고 이 을미들하고는 해묘미를 짜서 비즈니스적인 연결성과 내년에는 이렇게 또 방합을 짜서 정말 앞으로 식구들 같은 그런 프로들을 만나는 나 역시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이니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보기엔 동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구나. 사적과 공적,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비즈니스를 떠나서 즉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라든가 이렇게 사적인 시간에는 또 동료들을 어떻게 리드하고 왜냐하면 임묘진 해묘미에 다 왕지를 내가 깔고 있으니 그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딱 이렇게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갑진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민계묘, 갑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겁이 당연히 이 재성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비겁의 에너지하고 인묘진, 묘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인묘진, 돈, 내가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런 쪽은 내가 어떤 기술 같은 걸 익히기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운 맞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라. 정확한 투자 이런 것들. 그 대신 뭐 주식 공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과연 어울리진 않는데, 왜냐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운에서 좀 이 공부를 많이 도와주진 않는데, 공부하지 않고 상관생재를 하겠다, 투자해서 돈 벌 거야,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제가 뭐 늘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분야가 내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 아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몇 권 읽거나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투자가들의 투자법을 보고, 아,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구나, 주식은 심리구나,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봐야, 같이 투자해야 되겠구나 해봐야 돈이 벌리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한 후에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이때도 이 식상을 투자로 쓰고 싶다면 임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병신대운에는 이 신금, 임수를 장생시키며 신자진 이렇게 해서 이 정인의 욕망이 굉장히 생겨요. 많이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럴 때 제대로 배우면 좋죠. 단순히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런 분야, 요리 분야, 이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확장하겠다면 확장하겠다면 정말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지금 말고 37세 이후에 이럴 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죠.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숙달된 실력 있는 사람, 26세에 내가 점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의 에너지를 획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셔라. 지금 이런 공부는 별로 쓸데가 없다. 계명, 이름 바꿔서 성공한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좋은 이름이란 현대사회에서 이제 포털에 이름이 등록되고 뭐 이러면 좋죠.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 이름만 딱 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이제 겉모습에 불과하죠. 그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서 기분 좋고 남이 부르기 편하고 이런 이름이면 돼요. 우리 대통령들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고 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평범한 이름으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향해 내 삶을 내 끌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한 100번 바꾼다고 삶이 좋아지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돈 팡팡 미친 듯이 쓰지 마시고 상담을 제대로 받으시면 훨씬 좋죠. 상담 안 받아도 될 만큼 제가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큰 방향이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해결됐어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50대 이후 이런 이 변화, 육충대의 변화,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병화에 이어서 이제 정화 일간 갑진년, 정화 입장에서는 상관 패인이죠. 그죠? 상관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갑이라는 정인 노하우를 깨닫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진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진중을목이 이렇게 드러난 거니, 단적으로 이 세 글자만 보는 겁니다. 드러난 것이니 실무 현업을 통해서 많은 임기응변적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해서 더욱더 정교한 의미 있는 상관적 업무를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투자로 내가 활용을 하겠어, 돈과 연결돼 있으니 알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하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일하면서 많이 배우시고
이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막 해대는데 그러면 배우질 못하죠. 힘든 일, 내가 힘들다고 느끼지만 어떤 일은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 날마다 새로운 걸 배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서 하는 사람은 발전하죠. 뭔가 달라요. 근데 그런 의지를 발휘하여 의미 있게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정화는 좋습니다. 정밀주 이제 이게 양인일주 몸이 굉장히 좋은 여성은 글래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의 정미죠. 홍염 깔고 있고 어쨌든 홍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보면 딱 알아요. 일간이 이 미토라고 하는 식신을 바로 보면 몸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신이 몸이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근이 되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몸매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또한 여자일 경우에 이제 정미가 해미 이렇게 해서 남자를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죠. 또 자수의 평관들은 식신제사를 가지고 확 지배하면서 이렇게 남자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깨갱하면서 그래도 좋다고 헤헤 하면서 달려들다가는 이제 미토에 박살이 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티격태격 원진성이 발현되고 그런 거고 나는 이제 미토라고 하는 식신 전문성을 쓰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관도 같이 쓰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미토 속에 인묘되었던 감목 이걸 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을 꺼내서 진토일에도 써먹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동안 익혀왔던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내가 추진해보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정묘 편인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극인이 필요하겠죠. 재성이 있어서 내 생각, 아이디어, 지식 이런 편인성을 현실화하여 제물로 만들고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인묘진 이렇게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하여 이 상관성에 이제 지식성이 굉장히 가미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지적인 일을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성적 일을 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뭐 지식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문화예술 비즈니스, 뭐 무엇이든 어쨌든 내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죠. 이게 상관, 페인.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 있는 형태. 나 이러이러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요. 그건 이거예요. 하고 정인적으로 세상에 딱 드러내는 형태. 정에 내가 이제 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 바른 사람이야. 나 회사 운영해.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 내 남자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결혼했다면 혹은 연애하고 있다면 진의 원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 상관성이 발현이 되면 아휴 지금 남자가 다 무슨 소용이야. 아우 저 꼴도 보기 싫어. 인멸시켜. 상관경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통제를 좀 해보시오. 이런 것이죠. 이건 또한 해중 간목이 드러난 것이므로 남편의 식신, 남자친구의 식신, 남자친구가 야 그러지 좀 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서로의 다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상관성이 발현되면 이제 진행원전이 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고 서로 잘 타협하고 그러면 또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러면 또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기도 하죠. 정축은 이제 식신인데 이제 미토하고는 다르고 여기 이제 재성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식신페인이라면 어쨌든 지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자격을 요하는 지식이 필요한 그런 속성이 있다면 정축은 어쨌든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개신기, 식신생재, 잘못하면 재생살난다.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거죠. 정축은 또 이게 사유축 삼합의 묘지라서 돈을 여기다가 담고자 하죠. 내가 이 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넣을 거야. 그죠? 근데
또 너무 이걸 추구하다 정책도 백호니까 이 기질이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무 이제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돈과의 연결성이 좀 적을 때는 일에 내가 임묘해버리니 미친 듯이 막 푹 빠져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혹은 정신을 차려도 완전히 일벌레가 돼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괴롭죠. 이 사례 괴로움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축진파 진토가 와서 축토를 파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기존의 창고를 깨서 돈을 드러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성이 드러나 있다면 재극인에서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문서 투자 같은 걸 하다가 자칫하면 이제 실패하는, 왜냐면 이제 정인 재극인이니까 돈 욕심을 갖게 돼요. 그런 것이 작동합니다. 그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오묘함이에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잘못하면 내 창고 깨져. 창고 깨서 미천 털어서 돈 써서 투자했더니 뭔가 잘 안 됐어.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일, 진토 일도 시험에 보다, 같이 하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과연 있을 것이냐? 전체 글자를 봐야죠. 정유, 병정해유, 천을귀인 재성을 깔고 있다. 정유, 이 천을귀인인데 재성을, 편재를 깔고 있다면 돈을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주방에서 일을 하시든 식당업을 나중에 하시든 이 돈을 좀 귀하게 벌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굉장히 우아한,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이 천을기를 깔고 계신 분들은 좋은 재료 쓰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것이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시골틱한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지라도 손님들은 어쨌든 자기가 대접받는 이제 그런 기분, 오면 언제나 편한 그런 기분을 갖게 돼요. 사장이 이렇게 천을기인 재성을 깔고 있다면. 네, 실제로 그런 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박하게 돈벌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폐인된 상관 폐인하여 이 진토일을 하면 진유에서 돈의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정유 일주들은 내년에 열심히 하면 상관적인 대신 이제 자기 노하우,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어. 문서 투자하면 성과가 있겠어. 타이밍 잘 잡고, 물론 그 전에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재물적인 성과가 클 수 있는 것이죠. 정사,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프로페셔널이야. 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나 겁재들이 많이 도와줘. 그런 거죠. 내가 못하는 거 겁재들이 나를 뒷받침해줘. 그래서 뚝심 있게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해. 얘가 사유축으로 돈 같이 벌어주는 좋은 겁재들이야. 이거죠. 그러므로 이 정사는 열심히, 그리고 이 겁재들과 힘을 합하여 진토일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토 속에서 을목을 열심히 키우면, 일하면서 열심히 을목 노하우를 갖게 되면 그게 또 일경합하여 이 사준경금을 키워주죠.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것이 이제 문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그 문서가 이 돈의 원천이 되는 을경합금, 그런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먼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는, 함께하는 직원, 예를 들면 그들이 먼저 돈을 벌게 하여, 그들이 돈을 벌면 또 나의 근이 돼주고, 그 돈은 또 내 것이 되고, 뭐 이런 형국이죠. 이 구조 자체가 그렇죠. 사준경금이 커야 나도 돈을 벌고, 사화가 이제 유금 막 끌어와야 또 돈을 벌고, 항상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이제 이 정사일주란 말이에요. 그런 지장간 관계를 잘 보시면, 함께 일하여 거기에 을목을 잘 키울 때 그것이 을경합금으로 이제 돈이 커진다, 이런 거죠. 이 노래 종화입니다. 정인 공부 많이 해야죠. 그것이 간목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관폐인하는 운이다.
라는 겁니다. 지지에서도 이제 임묘지인 하려고 하고, 내가 사회에서 터득한 혹은 획득한 자격, 지식, 노하우를 통해서 가미하여 일을 하라. 그것은 이제 인성적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고, 그것이 당장 재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여기에 이제 구조에 따라 이제 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상관 폐인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제 진토가 당연히 제자, 학생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노하우를 그 위에 올렸죠. 내 지식을, 내 자격을. 그래서 사회에서 획득한 자격, 사회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시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인목이 이제 갑의 근이 딱 되면서 드러났는데, 이제 근이 되고 이렇게 합하니 내가 그동안 무엇을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것이 별로 없으면 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드러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학문적 실력임에는 분명해 보이죠. 편인입니다. 편인, 제극인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묘, 편인인데 묘라고 하는, 인묘하면 어쨌든 학문이 굉장히 파릇파릇하죠. 이제 새로운 학문, 막 피어나는 학문, 그러면서 날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지식이 바뀌는 이제 이런 학문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게 뭐 인공지능, 이런 코딩, 이런 쪽이다. 예를 들면. 그럼 굉장히 현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히 묘신귀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편인이 또 귀문까지 걸려 있고, 거기에 이제 금극목의 구조니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코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언어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편인이 귀문 걸려 있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아. 천재야! 뭐 이런 거죠. 이 편인이 인묘지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앞에서 인목 정인을 배웠냐 편인을 배웠냐에 따라 다르고, 얘는 특히 그러니까 제극인 될 때 이제 편인이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소용이 되는 그런 실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제 사회에서 배운 것이 정점에 오른 묘고, 얘는 이제 막 피어나는 생지고, 그 생지가 튀어나온 것이며, 얘는 이 편인에서 정인을 끌어올린 거죠. 대중적으로 활용하다 이런 거죠. 항상 정인에는 그런 복이 있어요. 정인운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내가 그동안 남모르게 닦아왔던 그런 편인적 지식을 정인적으로 딱 올렸어. 예를 들면 나 이런 학위가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정받고 이런 것이죠. 이 갑진이 뭐 여기에 써서 그렇지만 이 연부터 쭉 반응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이 있어. 그러면 관인상생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관이 나를 사랑해, 인정해, 지지해, 그런 의미죠. 지지할 테니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의 입장에서는 식상, 내 입장에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에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관이 시키는 것과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 목으로 딱 되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다 이런 것이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얘의 생각도 동의해 주는구나. 뭐 그러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지적인 일,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갖고 하는 일, 인정받고 하는 일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진 상관에서 이제는 상관을 보다 지적으로 쓰는 상관 폐인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지장간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토는 겉으로는 상관인데 이게 토니까 잡기,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합을 통해서 내가 쓸 것이냐에 달렸는데, 그것을 알기 이전에 을개무, 그러니까 무토는 내가 상관 합살, 내가 직장에서 쓰는 상관이구나. 무게합하니까 많은 비겁들과 하는 거구나. 상관에는 인성이 필요해. 상관패인 내가 하는 일에 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을이 있네. 편인지식. 이게 개을이니까 이 회사에서 살인상생하면서 터득해 가는 게 중요하겠네. 일단 직장생활 하면서 터득하는 게 좋겠어. 직장생활 안 하고 내가 그냥 무대뽀로 사회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터득하기엔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부분은 적고, 내가 몸으로 뛸 수 있는 영역은 좁고, 그러면 많은 것을 제대로 터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속성을 딱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이 확 동하니까 열심히 상관페인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이제 얘가 좀 많이 배우고 일하니까 뭐 좀 달라지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어.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 상관을 보다 가치 있게 쓴다. 상관을 내가 가르친다. 새로운 직원들, 신입사원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 내가 그동안 터득한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다 등등등.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의 상관페인을 쓰게 되실 거예요. 겁제, 야, 나는 사화라는 근을 두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갑진을 쓰게 되겠네. 함께 일을 하겠어. 그런 것이죠. 같이 일을 해. 외롭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내가 이 운에서 들어온 일을 내 관과 연결해서 뭔가를 하겠다면, 예를 자수, 신자진해서 신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내일 도와라.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스타트하는 그런 해도 되겠고, 항상 시대적 환경을 잘 읽고 도전하셔라. 도전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그건 무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념 없이 막 질러대다가는 어렵죠. 그게 고객의 지갑,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지갑이 완전히 닫혀 있는 시국에는 돈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의 강자들, 시장에서 완전히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지갑을 열게 하기 어려운데, 신생업체가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런 거 가미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럴 때 내가 정유다 그러면 사회 겁재들이 내 돈을 사유합으로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합하면서 내 유금을 이렇게 키워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사화라는 지지 겁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조리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인데 관이 있어서 나도 지분이 있어. 이 돈에 대한 거. 내가 관이 있잖아. 라고 스스로 얘가 오히려 더 강한 권력으로 딱 심판 노릇을 하면 내가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르죠. 이거 오화라는 비견인데 유금을 만약에 정일주라면 유금을 엄청나게 막 파하는, 뺏어간다 이런 에너지가 사화보다 훨씬 크죠. 얘는 그냥 보면 극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화생토 하려고 해도 이제 격각이니까 사화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글자가 그런 격각을 해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가능하죠. 어쨌든 사화든 오화든 이 사회의 비겁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갑진이 왔을 때 상관페인 할 건데 이 상관 일을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오화가 진토를 하는데 얘 정화가 느끼기에는 얘가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토 상관 일이 생을 잘 못 받네. 열받네. 근데 얘가 자꾸 대가를 원하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식신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 식신은 을을 보고 있으니 을기 식신패인 을이라고 하는 편인적 특수 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일이어야 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정화라고 하는, 정을기니까 정화라고 하는 비견들과 함께 지식도 쌓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식신을 쓰는 전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목이 임묘되어서 을목이라는 편인, 정인은 임묘되고 을목이라는 편인 성을 갖게 되죠. 집요하게 그 특수 분야의 지식,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설픈 자격, 어설픈 지식 이런 건 누구나 딸 수 있고 누구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편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갑으로 임묘됐던 것이 드러나서 진토라는 상관 쪽에 이제 써먹겠다는 거죠. 미토일도
진토일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입력됐던 걸 꺼내서 내가 이제 상관페인하겠어. 새로운 일을 좀 시도해 볼까? 여기서 미토일 하면서 터득한 이건 안정적이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금이 있는데 이거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재물을 불려왔는데 신진 하니까 상관생제 이 진토 쓰면 신금이 더 불어날 것 같아. 그러면 진토일을 안 할 수가 없네. 여기서 터득한 노하우 간목을 써서 일하면 더 좋겠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겠네.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신금 사회의 정제를 내가 이 속에 임수 정관이 있으니 직장에서 정제를 추구하는 삶에 기본적으로 딱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 상관페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사이기도 하므로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상사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일해. 이것도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 진토일도 해야죠. 그죠? 신자진. 그래서 신자진 하면 이제 관성국이니까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이러한 필요해. 또 너에게 책임감이 더 부여돼. 그 책임자가 되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죠.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가는 것은 책임감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또 싫어서 나 승진하기 싫은데 승진은 하고 싶은데 책임지는 건 싫어. 이러면 뭐 안 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뭔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다. 이게 진짜 문제죠. 우리나라 요즘 공직자들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권한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안 질 거야. 이런 자세니까 엉망진창이죠. 상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돈벌이가 좋단 말이에요. 이걸 사적으로 쓰면, 그러니까 직장에 쓰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내가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관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없다면 이 운에서 이 상관이라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걸 썼더니, 사회의 돈을 내가 잘 끌어와. 좋겠죠. 그러므로, 신월 정화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성을 또 깨는 그런 글자가 있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는 비겁의 에너지가 있거나 그러면 꼭 좋다고 하기는 어렵죠. 단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런 연결성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제성이 있다. 이게 관하고 연결되면 어쨌든 관에서 편제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월급에 만족 못하고 항상 더 이런 성과급을 노려서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항상 사업을 꿈꾸거나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천을귀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찮은 일, 남들이 다 하는 일, 천박한 일 이런 쪽은 아니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래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혹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는 귀한 일을 할 거야.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거야. 불법적인 일을 할 거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유합 연결 잘 된다고 그랬죠. 내가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진유합 하면 이제 사회의 돈을 잘 끌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그러한 일을 하되 반드시 인성적인 요소가 인성적인 요소가 뭐라고 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입이 나왔지? 개입되어서 인성적 요소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몸으로 무조건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는 일이에요. 자격 갖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끌어오는 거고 이걸 투자로 보면 당연히 문서 투자, 지식 갖고 하는 투자인데 알고 하는 투자인데 그것이 사회의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견, 정유, 비견이 갖고 있는 돈들이 사회의 돈인데 사회의 비견들이 갖고 있는 돈인데 내가 이 상관 페인 투자, 알고 하는 투자를 했더니 남의 돈을 내가 끌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진유합금이라고 해서 내가 남의 돈을 무조건 키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쓰는 사주도 있겠죠. 구조도. 그 사회에 남의 돈을 더 키워줘. 그러면서 나의 목도 내 역할이 있으니 그런 역할에 따른 수입도 내가 일부 임묘시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가 아니고 세운이라.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를 여기 비겁이 있다면 비겁돈이야 일단. 사회의 돈을 비겁이 선점하고 있어. 그러면 남 돈 키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일을. 그러면 그건 좋겠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쓰기 나름이다.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진술충 이렇게 되면 이제 술토일이 아니고 진토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대비되는 그런 속성이 아무래도 이런 형파에는 조절하면서 이렇게 양자를 같이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충은 단기적으로라도 술토일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충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술토 일을, 상관적인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신정무니까 이 정화라는 비견들과 이제 상관생제를 하는데 이 신금을 정화가 중간에서 이렇게 먼저 가로채고 있으니 열심히 같이 일을 하는데 항상 이 돈벌이가 생각만큼 시원하진 않은 형국이에요. 술토라는 게. 근데 이제 진토일을 하면 이 진술충 과정에 이제 이 편인 을목이 제극인 되죠. 그러니까 이 제극인을 통해서 돈 되는 노하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상관적인 일을 내가 좀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재성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에 유금이었어. 유술 이렇게 되어 있어. 상관생제해서 내가 직장 다니거나 혹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남의 돈을 키워주거나 어떻든 내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거나 하는 형국이라면 이제 진토일을 통해서 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일을 통해서 유금과 연결하여 내가 돈을 끌어오는 게 좋겠다. 뭐 신금이어도 신자진으로 끌어오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식의 지금과는 다른 어떤 지적인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한 해가 되겠죠. 해 정관 직장 다니는 게 가장 좋죠. 직장가에 이제 진해 원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회사 때려치고 싶어. 때려쳐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혹은 회사가 야 이놈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는 나가면 안 돼. 너 우리 회사에서 지금 5년째 일했잖아. 너 대리에서 과장 승진 안 시켜줘서 그러냐? 승진 시켜줄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까칠하게 굴지 말고 같이 일해보자. 월급도 안 오르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 세상 얼마나 불경기냐. 지금 버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야. 같이 버티자. 이런 식으로 해준관목으로 관이 딱 설득을 하면 상관성을 누그러뜨려서 알겠습니다. 그럼 진해 원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지금 좋은 시절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관 인묘시키지 마세요. 남자친구 인묘시켜서 꺼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마음 다스려서 서로 좋은 대화를 통해서 오해도 풀고 이런 한 해로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평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둠 속에서 연월이 어둠이야. 춥고 해자축 춥고 먹거리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이 병정화가 주목도를 갖기 그러니까 내가 병정화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사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깜깜한 밤인데 사실 병화라고 하는 빛은 없는 상황이죠. 우리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해가 안 떠 있잖아. 그죠? 지구 좌편에는 물론 떠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화는 불빛이잖아. 희미한 불빛. 잘 구미호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서 불빛이 쫙 깜빡깜빡하면 어둠 속에서 얼마나 잘 보여요. 남자가 홀려가지고 싹 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야. 근데 춥고 어둡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이러면 정화가 꺼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 거기다 또 평관 어린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부침을 겪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귀한 존재로 내가 발돋움하면 돼. 세상의 어두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걸 이겨내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살인상생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더욱더 나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평관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평관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혹독한 환경에서 내가
굉장히 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인지하고 많은 공부를 해나가고 실력을 쌓아가야 될 거예요. 이 편관을 극복하기 위한. 상관패인 운을 맞이하여 신자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진의 왕제니까 회사를 존중하면서 회사와 힘을 합하여 회사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상관패인 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상관의 희생이죠. 관을 위한.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 그 과정에 나는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내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상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엄청 내가 많이 배웠어.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지하면서 또 살인상생으로 연결되고 그러니 그러면서 인정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혹은 대운에서 관이 드러나 있으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통해서 내가 참 고생했는데 회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 한 번 바쳐서 참 열심히 일했는데 드러나지 않게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관 속에서 관을 위해 노력했는데 인정해주더라. 보람 있겠죠. 축 아까 정축 일축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축이 여기 나와 있는 형국 일벌레 인묘대예요. 완전히 축토라는 곳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일 속에 인묘 그러니까 일벌레가 될 수밖에 없죠. 개신기 식신생재 재생살 되니까 돈 벌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젊을 때 일찍 사업하다가는 그 일에 내가 파묻힌다. 재생살 나서 끌어내려진다. 굉장한 고통을 한번 입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경험은 되겠죠. 당연히.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한다. 개런티는 안 돼 있죠. 뭔가 배우긴 하는데 실패의 경험을 죽어라고 쌓는다고 그것이 인간을 더 강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명리적으로 얘기하면 다르죠. 사람마다. 탐 크루즈가 아마 이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그죠?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대중과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감독의 지시를 어떻게 이 캐릭터에 녹여야 되는지, 이게 성공을 통해 자꾸 배우는 거죠. 자꾸 실패만 하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못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쓰임이 없어지므로 정말 많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도 아무도 기용을 안 해주면 그죠? 나를 회당 1억, 2억 이런 주연으로 써주지 않고 회당 10만원, 20만원 그런 조연으로만 쓰는 그래 나는 완전히 실력 없는 조연 배우 그 감초도 아니고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쓰게 되면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뭐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오래되어서 얼굴은 아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회당 10만원, 20만원 받고 연기를 하는데 또 편집 과정에서 편집되면 돈도 안 줘. 이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은 했잖아. 편집은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논리에 따라서 안 쓴 거죠. 일단 일은 했잖아. 그러니까 뭐 디자인 의뢰가 들어와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줬어. 근데 채택은 안 됐어. 했어.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걸 지불을 안 하면 한 10,000명한테 보내가지고 받은 다음에 되는 놈 한 놈한테만 돈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연예계는 좀 이상해요. 그런 거죠. 그래 실패보다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은 역시 사실인 것 같다. 작은 성공이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인간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 있어요. 긍정적인 깨달음을 많이 우리가 터득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실전 사조를 풀어 드리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성공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방향을 잃었던 분들은 알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실은 엄청난 걸 드리는 거야.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나 그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댓글 남기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젠가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이거든.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150여 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 거 하나 딱 보고 뭐 쓸데없는 말만 겁나게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내용도 뭐 깊이가 없는 것 같고 하나 보고 썼다고. 그건 느낌적 느낌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그게. 그래서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 처음에 한두 장 보고 뭐 쓰레기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화 딱 처음에 들어가서 보고 뭐 쓰레기 영화네 탐 크루즈 나온다고 해서 데드 레코닝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처음에 5분 보니까 뭐 완전히 한심한 영화구만 하고 나가버리는 거하고 뭐가 이게 다르냐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인식 수준이 요 수준이에요 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브런치에 이제 맹자 이야기를 쓰면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눈이 없는 것도 잘못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맹자가 에피소드를 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신과 악마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발현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신의 모습을 띠고 있어.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쟤. 의의가 있어. 사실 그것은 이제 사주를 깊게 공부한 사람은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을 이제 근거로 삼죠. 그런데 그것조차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면 운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해요. 당연히. 갑자기 상관 와가지고 상관성으로 해서 이제 이 정관을 스스로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쟤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아낌없이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통탄할 일이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목이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이 사후대처 이것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지금 권력을 잡고 나락으로 계속 밀어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먼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잠깐 샜는데 마지막 장편이니까 축토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너무 사업에서 일찍 성공하려고 욕심내지 마라. 항상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은 배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노하우, 시행착오의 노하우, 성공의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걸 맨 땅에서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 꺼뜨리는 에너지죠.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내가 꺼져. 그러면 처음에 한번 몰락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근데 그것이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어요. 이런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뭐 한타스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나중에 쓰고 싶지 않다. 왜냐면 고생했는데 성공했어. 안 뒤지고 살아서 성공했어. 그 사실 자체가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한 수많은 좌절자들 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빛을 못 봤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로 점천된 삶을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살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가치 없는 것, 그들의 노력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확 포장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을 쏟아내는 데 있어서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축진파가 작동한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축토일에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미쳤다가 그런 힘든 경험을 했지. 지금은 내가 이제 생각을 이 축토가 이 감목에 관대지지 않습니까? 길러주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으니, 이렇게 깨달았으니, 그것을 토대로 진토 상관적인 일을 해서 이제 축토에 좀 벗어나서 나의 재능을 좀 발휘해보자. 너무 돈돈 했던 것 아니겠느냐? 라는 나름의 진보한, 축토에서 진보한 팽인된 상관을 쓰는 것이죠. 인성과 관련된 그러한 일, 깨달음에 기초한 일, 성숙한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 이걸 완전히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돈벌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내가 사화가 있다 하면 내가 그런 우직하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화 덕에 사유축으로 계속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토라는 일도 같이 병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유통과 관련된 일을 겁나게 해가지고, 혹은 생산, 제조 일, 식신에 맞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망했다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재기 과정이라면, 진토의 새로운 방향성도 접목하는데, 이건 이제 인성적인 거죠.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보면, 실물, 이런 상품, 비즈니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형이죠. 근데 무형의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런 지적인 일, 지식을 파는 일, 그죠? 근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 그것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앞으로의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쪽이 크죠. 무형 쪽이 큽니다. 우리 이 데이터, 거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노하우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인간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소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부가가치는 그쪽에는 별로 없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꼭 먹어야 되는 식량 이런 거 제외하고, 근데 그것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오히려. 식량은. 그런데 이 무형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치, 이 지식, 이런 것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런 걸 키우는 원년으로 삼아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무토로 갈게요. 무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고맙습니다.